모든 행복은 행복한 가정에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엄마는 아들을 너무 모른다. 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엄마는 여자고 아들은 남자라서 남성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들 키울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저도 딸 둘을 키우고 아들 키우면서 아들은 딸들과 달라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굉장히 끌려서 제가 이 책을 사서 읽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너무 모른다. 이 책의 저자는 중국 분들인데 창랑과 위안 샤오메이라는 분이세요. 창랑이라는 분은 중국 국가도서상을 수상한 베테랑 도서기획자이자 작가이고요. 위안 샤오메이는 사범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셔서 청소년 심리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과 전문가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4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엄마는 왜 아들 앞에서 불안한가? 두 번째 챕터는 문제는 아들이 아니다. 세 번째는 아들의 인생에 힘이 되는 가르침. 네 번째는 엄마만이 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는 여자라서 이해할 수 없는 남성성. 그래서 엄마들이 남성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쩌면 아들을 이렇게 억압하면서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아들을 이해하면 좀 더 아들을 키우기가 쉬워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 아들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로서 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엄마라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8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좌절을 경험하게 하라. 두 번째, 아들에게는 엄마의 믿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 때로는 게으른 엄마가 위대하다. 네 번째, 자기중심적인 아이를 변화시키는 법. 다섯 번째, 엄마는 아빠와 아들 사이의 쿠션. 여섯 번째, 엄마의 말이 아들의 꿈을 키운다. 일곱 번째, 아들에게 집안일 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덟 번째, 사랑할 줄 알아야 크게 자란다. 오늘 이 8가지 엄마라서 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도 읽어보시면 아들과 아마 조금 더 행복한 관계, 소통하는 관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좌절도 인생의 재산이다. 맹자는 하늘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자 할 때에는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고되게 하며 그를 굶주림과 궁핍에 빠뜨려 그가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만든다. 이는 그의 마음을 움직여 인내심을 기르게 함으로써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을 비롯한 여러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분투해 본 사람만이 무언가를 창조해낼 능력을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절도 인생의 재산입니다. 좌절을 겪어야만 지혜를 얻고 의지가 강해지며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는 역경을 만나 단련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과 실패를 담담히 대면하는 법을 배웁니다. 엄마는 아이가 좌절의 원인을 스스로 돌아보고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며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도 엄마의 역할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가 어떤 태도로 좌절을 대하는가에 따라 아이는 좌절을 잘 극복하고 성숙해질 수도 있으며 반대로 항상 두려워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게으른 엄마가 위대하다. 이탈리아의 교육자 몬테소리는 아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하라. 아이가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은 인간 존엄의 발현이기도 하다. 인간의 존엄은 독립정신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에게 내가 선택할 테니 너는 따르기만 하면 돼 라는 메시지를 심어 놓습니다. 엄마의 간섭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어지고 취업과 결혼을 한 뒤에도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의 삶을 평생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아이도 언제까지나 부모라는 이름의 온실 속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살 수 없습니다. 아이가 묻는 것마다 부모가 즉시 대답해주고 부탁하는 것마다 일일이 들어준다면 아이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은 물론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엄마는 아이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게을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엄마의 믿음이 필요하다.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스승으로서 아이의 개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걸핏하면 혼을 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아이는 그 학습된 무기력을 평생에 걸쳐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믿음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때 자기가 지닌 최고의 잠재력을 표현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독자적인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자유로움을 표현할 기회와 공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때 아이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아이를 변화시키는 법. 지나친 자기중심성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과 나누는 즐거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기꺼이 나눠줄 것을 권하고 그럴 때마다 칭찬하면 아이는 주는 일이 기쁨이자 성취라고 느끼게 됩니다. 봉사, 기부에 눈뜨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것을 남과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다 보면 아이는 선량하고 너그러운 성격으로 차츰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삶의 가치를 나눔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기쁨과 행복이 어떤 것인지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아들 사이의 쿠션. 엄마들은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고 느낄 만큼 가혹하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일부 아빠들에게는 그런 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실대로 이야기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아빠가 조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고 폭언이나 체벌을 자주 한다면 아이의 인성이 훼손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때는 엄마가 개입해 두 남자 사이에서 부드러운 쿠션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를 안정시켜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면서 동시에 아이에게도 진실을 털어놓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와 대화하면서 시비선악을 분명히 가려낸 다음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빠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아이를 가혹하게 다루는 행위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말이 아들의 꿈을 키운다. 엄마는 힘을 주는 말로 자신감을 북돋움으로써 아이에게서 잠재력을 끌어냅니다. 능숙한 엄마는 말만 사용하지 않고 따뜻한 눈빛과 쓰다듬는 손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바보, 넌 구제불능이야 같은 부정적인 암시로 아이의 믿음과 잠재력을 훼손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공은 결코 학교 성적만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발휘하는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은 어린 시절 엄마가 긍정적인 암시로 끌어낸 잠재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아들은 없습니다. 아직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가능성은 잠깐의 노력으로는 금방 찾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 좌절, 고난을 거쳐서야 약간의 실마리를 건질 뿐입니다. 늦된 사내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엄마는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누르면서 인내심과 사랑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아들을 키우는 방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암시들이 모여 언젠가는 아들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무리 산만하고 기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다른 이름은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은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아들에게 집안일 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사노동이 숭고한 일이라는 것을 아들에게 일찌감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기 위한 일종의 선행학습이기도 합니다. 남자의 가사노동이 어떻게 가정의 화목을 가져오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현명한 엄마들은 아들의 방청소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일부 집안일까지 분담시켜 책임지도록 합니다. 집에서 자신만의 역할이 있는 남자아이는 그만큼 자립성이 좋아지기 마련이고 집안일을 해본 아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보다 어른으로서 삶에 훨씬 잘 적응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크게 자란다. 아들은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서 자라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느껴야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으며 그 마음으로 부모와 연인, 친구, 자신이 속한 집단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값진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예전보다 불안한 세상에서 사랑보다 훨씬 무거운 기대에 짓눌려 살아가는 중입니다. 공감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엄마들은 아들에게 자신과 같은 공감 능력을 기대한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태생적으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들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남성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다른 이의 감정을 상상하는 훈련을 통해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반려동물이나 식물을 돌보는 일을 아들에게 맡김으로써 주변의 다양한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보다 근본적인 것이 부부 사이의 사랑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의 성격과 품행은 모두 가정에서 길러집니다. 아이가 공감 능력과 동정심을 갖춘 행복한 남자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부모 자신이 아이 앞에서 다정한 어울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이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더 큰 세상에서 크게 자라길 바란다면 지금 가정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아들을 키우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조금 더 성숙한 교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딸 둘을 키울 때보다 아들을 키우면서 좀 더 학교에서 남자애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남자애들의 행동이나 말에 좀 더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집에서 아들 키우면서 힘든 순간,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가 필요할 때 이 책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는 순간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 힘내시고 엄마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